안녕하십니까. 자, 책 소개해주는 선생님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 심정섭이라는 작가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유대인과 관련된 책들 중에서 부모님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을 골라서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2학년입니다. 네, 9살하고 6살. 네, 9살과 6살 남자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시는 이반 선생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2반 담임교사 김경욱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유대인의 교육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그 경제 교육 쪽으로 좀 주제를 좀 한정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또는 저학년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용돈과 관련된 이러한 경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반 선생님 혹시 뭐 아이들한테 용돈을 준다거나 특별히 경제 교육을 뭐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이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리스트를 정하고 그 일들을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매일 100원씩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3일 연속으로 그걸 또 과제를 다 했으면 보너스로 100원을 더 줘서 일주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면 700원 정도 그렇게 모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는 뭐 하루에 몇 개 정도? 과제 중에 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지금 일기 쓰기를 매일 시키고 있는데 일기 쓰기, 그다음에 수학 문제법 풀기, 그다음 책 읽기 한 4-5가지 정도를 중에서 하루에 뭐 3개씩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주고 네. 이제 그렇게 통과됐을 때는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용돈을 주는 그러면 그렇게 용돈을 뭐 몇백 원씩 받으면 그 용돈은 어떻게 지금 보통은 있을까요? 1학년 때는 저축을 위주로 했다면 2학년 때는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 가족들 생일이나 이럴 때 동생 생일 때도 뭐 이렇게 선물을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모은 돈이 이렇게 쓰일 때 어떻게 쓰인다, 뭐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이 조금씩 잡아가고 지금 그 이반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 책을 보면서 이 책 속에 있는 내용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아이한테 어떤 돈을 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이런 유대인 책을 보다 보니 20살이 되면 이제 목돈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걸 보고 이제 어려서부터 조금씩 시작하고 이제 20살이 됐을 때 우리는 그 목돈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뭘 할 수 있을까를 또 아내랑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일단은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혹시 읽어보셨나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그 굉장히 유명한 앞에만 좀 보고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있는데 거기에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이제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런 것 저런 걸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부를 이제 얻게 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말했던 가난한 아빠가 하필이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빠거든요. 자기의 진짜 아빠인데 그분이 하와이에 뭐 교육장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하지 못했던 그런데 이제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생각하는 부자 아빠라는 분은 이제 뭐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이나 어떤 경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를 얻었던 분인데 그래서 그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약간 비교하면서 이렇게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도 좀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책이 있거든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란 분이 쓴 이제 두 번째 책이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학생, C 학생, B 학생 이렇게 있는데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이게 제목을 보고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선생님? A 이제 학생, B 공부는 학생. 잘했던 아이인데 공부는 C지만 나중에 사회로 나가면은 그 C 학생 밑에서 이제 뭐 모범생이라고 해야죠. 모범생 네네. 같은 아이들은 이제 좀 더 성적은 안 되지만 사회나 뭐 경제 이런 거에 또 빠른 그런 아이들한테 사회 나가면 결국 네네네.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네. 되는 그런 것들을 네. 좀 풍자한 제목.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A 학생은 그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고의 성취에 도달하는 그런 학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럼 B는 뭐냐? 그러면 B는 이 A 학생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B 학생은 관료나 공무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C 학생 밑에서 A랑 B가 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C 학생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는 학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도 제 부모님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전혀 사실 해주지 않는다라고 거의 뭐 볼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워서는 또 그냥 선생님들이 걸어왔던 이런 전문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길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가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습관을 만들어 이제 줄 수 있을 때, 아이가 이제 컸을 때 약간 이제 자본가로서의 마인드도 이제 갖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또 그 경제 교육 하면은 가장 이제 무시무시한 민족이 바로 이제 유대인이니까요. 혹시 그 이반 선생님은 뭐 유명한 그 기업들 중에서 혹시 유대인이 설립한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네, 그냥 생각만 그냥 네, 책과는 상관없이 그냥. 네. 이름이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의 돈 버는 상술, 유대인식 경제교육도 있고요. 유대인식 경제교육. 그다음에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그다음에 유대인의 돈, 유대인의 경쟁력이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이야기라는 정말 그 유대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렇게 두툼한 책인데, 이거는 제가 이 정도 읽다 말았어요. 이건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 유대인의 돈 버는 상술은 읽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읽기 쉽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냥 요거는 제목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네, 제목 제목만.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읽어보시죠.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은 좀 내용이 이제 뭐 그 경제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게 가지고 이제 쓰여진 책인데, 좀 보면은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두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식 경제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경제 쪽에서 좀 더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을 고르자면 이 책이 좀 더 경제 쪽으로는 좀 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유대인이 이제 그 잔식 교육을 굉장히 이제 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경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이렇게 아이와 이렇게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교훈거리나. 그래서 좀 더 넓은 부모로서의 약간 역할 쪽에 관심을 가져 보신다면 요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뒤에 기억에 남았던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봤는데 김경 선생님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 중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대목 있으면 한 대목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경 선생님이 살펴보실 동안에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부터 살짝 먼저 말씀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할 때 이 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모을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인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돈 하면 약간 좀 금기시하는 돈이란 말을 너무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왠지 너무 뭔가 이렇게 속물 같은 그런 쪽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어떤 돈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은 아직 돈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생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아이들과 돈에 대한 마인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깨끗한 돈과 더러운 돈을 구별하기보다는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수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요 생각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수학이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그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수학적인 어떤 것들로 추상화해 가는 쪽으로 지금 수학 교과 내용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 지어 본다면 이 돈은 이 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브루마블 같은 그런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한 아이들은 벌써 이제 1000단위, 10,000단위 그런 수까지도 벌써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깨치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또 마트를 가면 거기에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울림이 있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자에게는 자녀가 없고 오직 상속자가 있을 뿐이다. 왜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 부자 부모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그냥 자녀에 의해서 이제 뭐 죽임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아마 이런 쪽으로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계심, 그 다음에 조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계속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선행을 어떻게 하고 기부를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런 것들도 여기 지금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자녀를 돈과 현실에서 격리시키지 마라. 왜 그 부모님들 중에서는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아빠가 만들어줄게, 엄마가 만들어줄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돈이라는 주제를 가족들끼리 식사하는데 이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아빠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식비가 얼마 이렇게 나가고 있고 너가 학원을 가게 되면 학원비가 얼마인데 그건 아빠와 엄마 봉급이 얼마고 이 돈을 아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이야기의 주제로 한번 가져와서 써먹어 봐라 라는 내용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눔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에게 이 경제 교육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유대인식 경제 교육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반 선생님 혹시 뭐 네. 네. 일단 제가 경제 쪽으로 부분을 찾고 싶었는데 여기는 경제 책보다는 이제 부모 지침서, 자녀 교육의 지침서 같은 형태라 이제 이 토론하는 문화, 가정에서도 격렬하게 토론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도 이제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의 뭐 식탁, 뭐 교육, 식탁머리 교육 뭐 이런 것들 책들을 봤었는데 저도 이런 토론을 실제로 식탁에서 하고 싶었는데 아직 남자이다 보니까 말주변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토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거나 이런 사고를 넓혀가는 걸 아직 힘들어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완전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그러면서도 내가 부족한 거, 상대가 부족한 거 알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이런 토론, 격렬한 토론의 장이 가족들 사이에서 식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족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부분. 저는 요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났는데 여기 203쪽에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년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졸업식 날 이제 성년식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성년식 때문에 이제 뭘 하느냐라고 이렇게 저 읽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그동안 내가 태어나서 13세까지 어떤 것들을 해왔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의 지식이나 지혜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딱 준비를 해서 이제 자기의 성년식을 이제 축하해 주러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돈을 그 아이한테 걷어줘요. 마치 뭐 이렇게 돌잔치 때 이렇게 뭐 그 금반지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 아이한테 모이는 돈이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모인대요. 5천만 원 된다. 네.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13살 때 자기 앞으로 3천만 원이 모여 있으면 얘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던 생각해 왔던 투자를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한 6년, 7년, 뭐 8년 이렇게 지났을 때 20살 언저리 됐을 때 그 돈이 이제 거의 뭐 한 2배, 3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대학을 갈 거냐, 유학을 갈 거냐, 아니면 창업을 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게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주변 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부모가 그냥 보내주는 학원 가서 이렇게 막 하다가 막상 대학교를 이제 부모가 가는 데서 갔는데 이제 자기가 해왔던 생각했던 거랑 다르면 뭐 포기하고. 그렇죠. 포기하고 또 그때부터 또 다른 학원을 막 찾아보고 하면 부모도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이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와 계속 이야기하고 그게 아이의 어떤 미래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이 유대인의 성년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제 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반대했어요. 잘 설득해서 네, 가정의 평화가 먼저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저도 지금 아이 앞으로 이제 계좌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넣어주고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되면 저랑 같이 이제 투자 뭐 주식 투자나 뭐 해외 주식이나 뭐 배당이나 펀드나 이런 쪽도 아이랑 좀 같이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아이와 함께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게 문화가 되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막간으로
요거 아까 그 도서관에 갔다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 레몬으로 돈 버는 법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진짜 이런 모습은 진짜 미국에서 쉽게 좀 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가 6살 땐가 돈을 처음으로 벌었는데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애들은 이제 다 사탕을 먹고 싶어 하는데 자기도 물론 사탕이 먹고 싶죠. 근데 다른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자기 거를 다른 애한테 팔고 저 멀리에 있는 사탕 가게를 가서 사탕을 사와서 다른 애들한테 그 마진을 붙여서 판 거죠. 6살 때. 그러니까 6살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적으로 게임. 그렇죠. 투자자로서의 마인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정말 쉽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원료, 가격, 판매, 소비자, 제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쓰여진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런 비슷한 이런 책들 이렇게 보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쓰여진 경제 책들도 이렇게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와 함께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할 거고요. 오늘 같이 해준 시간을 내주신 이반 선생님의 마지막 네, 한마디 뭐. 경제 교육도 마찬가지. 아까 저는 이 책이 또 궁금해졌는데요. 저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부모님들께서도 그 교육 방식이라든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A 같은 성향을 가진 아이에게 C가 되라고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밑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어디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게 가장 행복한가가 저는 제일 일단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성향을 좀 더 아직까지는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향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을 보면서 또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저도 이런 책들 때문에 어린이 탈무드를 샀습니다. 전집을 사고 좋죠. 네, 탈무드를 보고 이제 지금은 읽히는 기회고 이제 탈무드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이런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조금 토론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누려고 지금은 밑밥을 깔아놓은 상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부모님들께도 조금 이런 거 한번 나도 생각해볼까 정도의 느낌만 드렸어도 오늘 시간은 유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책 소개해주는 선생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